안녕하세요. 여행하며 사는 산다TV 백기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럽 최고의 아웃도어 브랜드인 프랑스 밀레의 부탄 고아텍스 등산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신발은 특히 트레킹에 최적화되어 있어 여러분의 산행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직접 신어보고 심지어는 잘라보면서 그 성능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93%의 만족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건강한 등산화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꿀팁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산행이 더욱 즐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만으로는 이 신발의 모든 장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아쉬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이 상품을 파악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신발을 잘라보며 내부 구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신발의 이 외형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밑창은 비브람 창인데, 제가 이 비브람 창만 보지 마라 그랬죠. 두께를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두께를 측정을 해보면은 한 3.4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신었던 신발이 3.4니까 새 신발은 5 내지 7mm는 충분히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하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숨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숨어 있는 거 요거를 측정해 보니까 3.3mm나 나와요. 그러면은 이 신발의 아웃솔, 제가 밑창이라 그러잖아요. 밑창의 두께는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고무의 경도를 측정해 보면은 여기 중간에는 한 83이 나오고요. 이 뒤쪽에는 82, 그리고 이쪽 앞쪽에는 77이 나와요. 이 정도라면은 조금 단단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신발이 어느 정도 단단함을 유지하면서도 미끄러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의 비브람 창의 두께가 신발의 내구성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요 아웃솔 다음에는 이 부분이 미드솔이잖아요. 근데 이 미드솔은 EVA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우레탄보다는 가볍고 충격 흡수 능력은 뛰어나다. 제가 직접 신어보니까 EVA 소재는 매우 만족스러웠거든요. 이 신발은 이중 밀도로 된 중창을 사용하여 쿠션과 지지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이야기하죠. 이중 밀도로 된 중창을 사용했다. 그러면 여기 진한 밤색이 있고 연한 밤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한 밤색 쪽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64가 나와요. 요 밑에 연한 밤색 쪽은 75HC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은 중창, 저기 미드솔은 진한 밤색 부분은 쿠션을 흡수해 준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 연한 밤색 쪽은 뒤틀림을 잡아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은 EVA 소재의 미드솔은 가볍고 충격 흡수에 우수하여 이중 밀도 미드솔은 쿠션과 지지력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신발 외형을, 신발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웃솔, 미드솔, 그 다음에 보호 고무대가 있고, 그런데 이 잘라본 부분을 이렇게 딱 보면은, 특히 이걸로 보면은 실감이 나죠. 이쪽에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안창이에요. 불비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것은 이 안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신발이 이 돌비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것은 이 안창이거든요. 이거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신발이 발이 이렇게 해서 이런 작용을 하잖아요. 뒤꿈치에서부터 앞꿈치로 이렇게 굴러잖아요. 이런 굴러는 작용을 잘 하도록 안창이 도와주는데, 안창, 미드솔 등이 합쳐서 강도를 플렉스라고 그래요. 안창의 두께를 측정해 보면은 안창의 두께는, 이 뒤쪽의 두께는 한 3.6mm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두꺼운 이 아치 쪽은 5.7이 나오고 제일 앞쪽은 3.6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두께는 뛰어난 충격 흡수 능력을 제공하거든요. 일반인들이 걷는데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두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아시죠? 요 안에 있는 게 안창, 안 보인다고 안창, 발밑에 깔린다고 깔창. 이 깔창도요, 원래는 제가 잘라봐야 알 수 있더라고요. 근데 좀 더 분석을 해보면은 앞에는 요게 3.5mm예요.
가운데는 6.9mm, 그리고 제일 뒤에 뒤꿈치에는 7.2mm, 이렇게 두께가 차이가 나요. 결론은 뭐냐?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렇게 굴르는 동작을 하게 하고요. 본사 홈페이지에서는 요 제일 위에 있는 거를 가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구멍이 되어 있잖아요. 땀은 원래 앞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많이 몰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 한번 띄워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산행하다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수분이 막 나오는 거는 이게 방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땀이 앞으로 쏠려서 이런 쪽으로 땀이 배출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른 창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앞에가 얇잖아요. 그리고 아치하고 뒤로 갈수록 좀 두꺼운데, 재미있는 거는 이 회사는 충격 흡수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여기에 젤을 넣어줬거든요. 쉽게 요즘 충격 흡수 패드를 따로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mm 정도가 좋다고 그랬거든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땀 배출을 잘하게 했다.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도록 깔창이 있어서 발바닥의 피로를 덜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현재 등산 안에 있는 이 창이 최고 좋다는 거예요. 두께나 이런 걸 조절해서 신발에 발을 딱 넣었을 때 핏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은 신발을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신발도 이쪽에 딱 보면은 고아텍스라고 딱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아텍스가 어디에 있는 게 고아텍스일까요? 원래 고아텍스 멤브레인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잘라 본 거를 보면은 여기에 하얗게 보이는 게 고아텍스 멤브레인인데, 고아텍스의 안쪽에 있는 거를 라이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 부분을 라이너를 그러는데, 여기에 라이너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복숭아뼈 있는 쪽은 다 가죽이에요. 그래서 안쪽에는 고아텍스가 있고 여기에 가죽인데, 이거 특징을 또 한번 가만히 보면은 이 고아텍스 라이너하고 고아텍스 멤브레인 사이에 여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을, 이게 부직포가 들어있어요. 이 부직포가 들어있는 거를 고아텍스 파이버 레이어인데 고아텍스 퍼포먼스 컴포터라 그래요. 그런데 고아텍스 요 멤브레인하고 여기 이 라이너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있는 거를 인슐레이터 컴포터라 그래요. 그리고 고아텍스 포레이어는 익스텐티드 컴포터라고 그러는데, 이 제품은 고아텍스 파이버 레이어인데 부직포가 들어있는 퍼포먼스 컴포터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좀 더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이 신발을 신다 보면은 제가 땀이 이쪽으로 땀이 많이 몰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몰리는 지금 요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땀이 일로 배출되는 게, 이게 방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땀이 배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땀이 나면은 요 라인을 타고도 올라가겠죠. 스펀지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고, 고아텍스를 벗어난 거는 이 스펀지 라인을 타고 올라갈 거고요. 고아텍스를 통과하지 않는 거는 이 까만 부직포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뒤에도 뒤꿈치 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땀 배출이 잘 되게끔 처리되어 있다, 발수도 잘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이 발목깃은 특이하게 요것도 발목깃도 가죽으로 처리되어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신발은 이 고아텍스 멤버레인 바깥쪽에는 스펀지가 있고, 또 고아텍스 안쪽으로는 부직포를 통해서도 땀 배출이 잘 된다. 그래서 이 신발은 굉장히 뛰어난 내구성과 발수성을 제공한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발목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외형을 이렇게 보면은 설포의 두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설포가 13mm 정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쪽에도 보면은 굉장히 두꺼워요. 설포는 충분히 두껍기 때문에 끈은요 꽉 묶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 앞에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설포가 11mm 이하는 쉽게, 가벼운 등산화는 끈을 너무 꽉 매면 발등이 아파요. 이거는 꽉 조여도 상관이 없어요. 스펀지를 2겹이나 대주고 충분히 땀 배출도 잘 되게 끈을 꽉 묶어도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설포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수입품이나 국산도 아직도 이 설포 부분을 잘못 잡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발등 쪽은 잘못 잡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가죽에 얇은 거를 하나 대주고, 얇은 가죽은 이 부분에서 잘 접히도록 한 것이고, 설포에 가죽을 안 대주는 회사도 많아요. 여기 끈이 지나가는 데는 두꺼운 가죽을 이렇게 또 대줬어요. 가죽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가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재미있는 거, 측정
제가 다음 영상에도 제가 이야기할 건데 가죽의 두께가 2.9mm 나오는데 이런 자료는 본사가 노출을 시켜줘야 하는데 갈수록 이거 감추더라고요. 그래서 가죽은 상당히 두꺼운 걸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2.5mm 이상은 다 두껍다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얇은 가죽은 1.3mm 정도 나오네요. 1.4mm 얇은 가죽, 그리고 두꺼운 가죽이 2.6mm. 그래서 이 신발은 두꺼운 가죽은 2.5에서 한 2.7mm 정도 잡으면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슬퍼해서 땀이 쭉 나와서 땀 처리도 상당히 잘 되게끔 처리되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제가 이 가죽을 이야기하는 거는 가죽의 두께가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발볼 있죠. 발볼을 꽉 잡아주는 거는 가죽의 두께가 좌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것도 꼭 보셔야 돼요. 등산화를 구입하실 때 제가 발볼은 딱 맞는 걸 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발볼은 어느 정도 맞는 걸로 사라. 그리고 길이는 10mm에서 15mm 정도 긴 거를 사라. 제가 발볼 있잖아요. 발볼을 잘 잡아주는 거는 뭐가 좌우할까요? 저는 이 가죽의 두께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까 가죽의 두께를 측정한 게 2.5mm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2.5에서 2.7mm 되는 가죽인 것 같다. 제가 추측하는데요. 안에의 두께를 잠깐 측정을 해보면은 이 가죽의 두께에다가 지금 보면은 4.9에서 5mm 정도 두께로 나와요. 그래서 발등의 두께가 한 4.3mm, 근데 고무까지 다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7mm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쪽을 우리가 토우룸이라 그러죠. 앞부분이 토우룸 쪽은 6mm 정도 나오고 고무가 완전히 두꺼운 데는 10mm 정도.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측정해 드리는 거는 이거 두껍다는 거는 무게도 더 많이 나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토우캡 이 부분은 충분히 두껍다. 토우캡도 두껍고 옆에도 발볼 쪽도 충분히 두꺼워서 발볼도 잘 잡아준다. 토우캡 쪽도 두꺼워서 돌뿌리 같은 거를 차더라도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자, 다음에 이 카운트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뒷부분을 보면은 잘라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성의 없게 해놓은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힐 카운터 이 윗부분도 꼼꼼하게 다시 뭔가를 넣어줘서 신경을 써줬다 이런 정보를 드리고, 요 복숭아뼈, 염자 발목뼈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잘라봤어요. 이걸 보면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스펀지 한 장을 해놨어요. 여기는 가죽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스펀지 한 장, 요거는 좀 아쉽게 처리가 됐고, 또 이 신발의 발등끈을 보면은 이게 등산화 끈을 걸 수 있는 고리가 구멍이 5개가 있고, 요 뒤에는 보면은 제가 이거는 스타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타북까지 하면은 6개가 있고, 이 스타북이 있어서 발등끈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죠. 발등끈은 자기 취향대로 묶는데 이 스타북 여기서 발등끈을 멈추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은 800g이잖아요. 800g대인데 무게도 있고 가죽이 두꺼워서 쉽게 이런 데는 모든 게 다 두껍다. 특히 고무 보호대까지 되어줘 가지고 발볼을 아주 잘 잡아주기 때문에 발등근도 좀 더 편안하게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이렇게 발이 앞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으면 발등끈은 세게 묶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정보를 드리고요. 끈을 묶기 전에는 제가 뒤꿈치로 이렇게 톡톡 차가지고 끈을 묶기 시작하라고 이런 정보도 드렸죠. 그리고 고무 보호대도 여러분들 저는 똑같은 비슷한 가격대라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프랑스 밀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편하고 시킴 두 가지가 남녀 다 있는데요. 밀레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충분히 후회 없는 상품 구입이라고 보면서 제가 잘라보는 이유를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브랜드의 정체성과 신뢰성을 한번 보면은 저는 이게 유럽 최고의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전통적인 아웃도어 밀레라고 저는 추천을 하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이 신발의 경우 2008년도 에베레스트 원정 갈 때 라 스포티바 서미어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할까 아니면 밀레 서미트화로 선택을 할까를 굉장히 망설였는데 지금 가격이 1000유로,
이 모델은 부탄 고어텍스, 오늘 소개한 거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는데요. 가격은 350유로예요. 부탄 고어텍스 등산화 때문에 이 영상을 지금 촬영 중인데, 이 장기간 계속해서 이런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이 회사의 베스트셀러 상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한국 밀레는 따로 있어요. 제가 2009년도에 한국 밀레를 통해서 이 신발을 100여 종 수입해서 판매를 했던 거를 제가 신어보고 오늘 정보를 드리는 건데, 여기 서미트용 신발 중에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게 의견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신발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신발 중에 프랑스 밀레 신발 중에 트레킹화 중에서 최고 좋은 신발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저는 이 남성용은 부탄, 여성용은 시킴, 이 신발을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서를 보면은 누벅 가죽이라고 되어 있고, 비브람 아웃솔이다, EVA 충격 흡수 미드솔이다, 밀도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 깔창은 가죽 깔창이라고 되어 있어서 장시간 편안함을 제공한다, 고무 보호대를 되어줬다. 그리고 여기도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미끄럼 방지 셀프 잠금. 요거는 제가 이게 스탑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제가 계속 전달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발을 딱 집어넣었을 때 굉장히 편안한 핏이다. 어느 회사나 다 이런 정보를 이야기를 해요. 뭐 스노우슈 호환 가능하다, 이건 아마 겨울에도 신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반경성 지지대, 그래서 제가 영어로 다시 바꿔봤어요. 여기가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플렉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이 자료를 찾았는데, 밀레에서는 플렉스를 1, 2, 3, 4, 5, 5단계로 밀레도 구분을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세미 리치 플렉스, 플렉스가 4 정도인데 5는 전혀 안 구부러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 의견은 이 신발은 플렉스 3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자료가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렸고, 또 여기에 가서 보면은 하이컷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하이컷 이런 용어보다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10cm는 4인치예요. 시티 트래킹 코컷으로 표현하고, 15cm는 6인치급인데 모나코 미드컷이에요. 그리고 20cm는 8인치 네바다 하이컷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0cm는 12인치예요. 사냥화는 이렇게 30cm 가까이 되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미드컷, 하이컷, 로우컷 이런 용어를 안 쓰고 센치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 신발은 약 20cm급이다. 높이는 이렇게 보면 되고, 무게 자료는 웨이트가 795g 대가 있는데 약 800g대의 신발이다. 고아텍스를 써주었다. 유럽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는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이 정도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료 달라면은 자료 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별로 더 추가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백대장이 상품 해석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계속 이야기했지만 아쉽게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자료는 이것뿐이다. 그래서 제가 잘라보고 했던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제 의견을 조금 더 추가 드린다면, 아웃솔은 이렇게 비브람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한국 기후에 맞춰서 습기나 비에 강한 비브람 메가 그립이었다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발 담당자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웃솔이고 여기가 미드솔이고, 미드솔은 제가 이중 밀도라고 해서 잘라봤어요. 잘라보니까 제일 밑에 하얀 부분, 이 부분은 안 보인다고 한창.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미드솔 진한 밤색 부분이 있고 연한 밤색 부분이 있어요. 연한 밤색이 더 단단하더라. 결론은 진한 밤색은 충격 흡수를 신경을 쓰는 거고요. 연한 밤색은 뒤틀림을 잡아주는 거예요. 연한 밤색, 진한 밤색을 합쳐서 중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기능은, 이거는 이 두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밀도가 3겹 또는 EFX로 되어 있으면은 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안에 있는 안창, 제가 안 보인다고 안창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창 위에 요 깔창이 있는 거예요. 양말 밑에 깔리는 깔창, 이 깔창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회사는 충격 흡수를 굉장히 신경을 쓴 깔창을 깔아줬는데, 제 의견은 이거보다는 좀 더 땀 배출을 더 잘 되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발목 깃 있죠. 요거는 요 자료 보면은, 요 자료는 요 바깥에도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회사도 이 발목 깃에 구멍을 뚫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는 저는 가죽보다는 패딩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도 드리고, 슬포도 조금 더 의견을 드린다면은 요 윗부분에, 슬포 윗부분에도 이 자료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것도 구멍을 뚫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은 신발을 기부해 주시면은 제가 준비한 특별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부받고 싶은 브랜드는 여기 띄워드리고요. 유튜브 공지란도 참고 바라는데요. 기부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공급하는 상품 중에 원하시는 상품이 있으시면은 15%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기부는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동시에 여러분도 새로운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신발과 정보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신발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적절한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신발 진짜 멋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앞으로 잘라가지고 여러분이 이해가 쉽도록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